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 대통령실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늘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전국 법관 대표들도 오늘 관련 문제를 논의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출처를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고 추 의원은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춘 무리한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려고 한 일당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 어제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추진은 하되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악법이자 위헌이라고 이미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발 사법개혁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치 자체에는 힘을 실으면서도 단서를 달았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판사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되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같은 위헌 소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내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오늘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법안 수정 여부에 대한 격론이 오갈 걸로 보입니다. 이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고 그런 걱정들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도 하고. 국민의힘도 오늘 국민고발회로 이름 붙인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규탄 여론전에 나섭니다. 내란몰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정략적 계산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오늘 오전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민주당발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 입장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대통령실은 김남국 전 비서관의 인사청탁 논란과 관련해선 청탁 내용이 내부에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내년 대화 재개를 추진하되 이를 위한 카드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어서 조희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 사이의 인사청탁 메시지와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실장의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으며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사 절차와 시스템에 대해 비서관들이 일일이 알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국회가 빨리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선 내년이 회복을 넘어 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방법으론 주변국과의 연대 강화를 꼽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남북 대화의 지렛대로 삼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도 추진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반드시 우리가 연합훈련을 카드로 지금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성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 부활을 꼽았는데 미국과의 실무협의는 이번 달부터 진행되고 있고 가시적 성과는 내년 전반기가 돼야 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이번엔 정치부 김현 기자와 함께 어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 내용을 놓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 기자. 가장 먼저 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문제인데 대통령실이 어제 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거든요. 한번 짚어볼까요? 네, 핵심은 법안은 추진은 하되 위헌 논란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대통령실은 위헌성 논란을 의식한 듯 속도 조절과 법리 검토를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치권 반응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여야 그 반응이 좀 극명하게 엇갈릴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발을 맞춰서 법안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다만 법 자체를 포기할 뜻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을 아예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 사법부 공격을 멈춰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법관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 사법부에 대한 이 어떤 입장이, 그러니까 사법부의 입장이 좀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고양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관 대표들이 정기 회의를 엽니다.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법조가의 반발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실제 며칠 전 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의 위헌성이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오늘 법관 대표들이 여당발 사법개혁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뒤쪽을 함께 보시면 이 내년도에 남북 대화를 추진한다라고 대통령실이 또 어제 한번 언급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대화 재개 가능성 좀 어느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어제 대통령실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반드시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겠다 의지를 밝힌 건데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흔히 협상 카드로 생각하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같은 문제에는 일단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안보는 안보대로 챙기되 이 인도적 지원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 이 투트랙 전략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사 바로 이 대통령실이 이제 용산 시대를 끝내고 이 청와대로 복귀를 할 것 같은 상황인데, 자, 이 구체적인 이사 날짜가 좀 나왔다고요? 네, 이사 날짜도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일단 올해 안에 청와대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성탄절쯤에는 이전을 완료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시간도 밝혔습니다. 예. 대통령실의 발표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현재 용산 대통령실의 주요 기능은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청와대로 이전하게 되고요. 예.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2의 청와대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곧 집권 2년 차를 앞둔 이재명 정부의 연말이 좀 분주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쿠팡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쿠팡이 대규모 유출 사태가 처음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30일에 발송한 공지에서 정보 노출이라고 표시했던 부분을 어제 다시 올린 공지에선 정보 유출로 고쳐서 게시했습니다. 정부의 수정 지시에 따른 조치였지만 2차 피해는 없다는 문구를 넣었다가 또 곧바로 지우는 등 재공지 역시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홈페이지 최상단에 이번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안내문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정보 노출이란 문구를 정보 유출로 수정해 다시 공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요령도 안내하라는 정부 지시가 있은 지 나흘 만입니다. 법적으로 유출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어요. 유출은 범죄예요. 이거를 쿠팡이 알고 의도적으로 노출을 여기저기 했었어요. 쿠팡은 이번 유출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도 고객의 결제 정보와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라며 스미싱 범죄 가능성을 뒤늦게 경고했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직까지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없다는 문구를 넣었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보안 인증에 대한 정부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보호체계 운영에 중대한 결함 확인 시에는 인증 취소도 적극적으로 검토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쿠팡을 비롯해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보안 인증 기업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쿠팡이 범죄 예방법을 안내하고 있지만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신종 피싱 범죄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정보가 유출돼 신용카드가 무단 발급됐다고 속여 접근하는 수법인데 경찰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지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피싱범은 본인 명의 카드가 발급됐다며 카드 배송을 빌미로 전화를 겁니다. 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한 적 없다고 하면 쿠팡 정보 유출로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카드 사고 치매 예방센터에 직접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가짜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가짜 센터 직원은 악성 앱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이후 앱이 설치되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각종 정보를 빼가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광고성 스팸 그리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전화가 평상시보다 한 거의 2배 정도, 3배 정도 쿠팡으로 인해서인지 좀 많이 불안함에 보이스피싱 전화나 이런 광고 문자 이런 것들이 와도 그게 쿠팡 때문에 된 건지 뭐 어디서 된 건지도 모르니까 안심하라고만 하는데 사실은 안심이 안 되는. 경찰은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며 출처를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글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길래 국민의힘은 금수만도 못하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을까요?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장경태 의원이 그젯밤 늦게 케이크를 든 사진과 함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사람 가려서 만나라. 영양가 있는 자리에 가란 말들이 다 꼰대들의 얘긴 줄 알았다며 아마 트라우마로 남을 듯하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반성 없이 피해자 탓만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모렴치의 대명사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라우마로 남을 사람은 바로 피해자입니다. 금수만도 못한 장경태, 성추행도 모자라 2차 가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딸들이 편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지만 윤리감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사실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 문제가 만약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MBN에 장경태 의원의 언행은 가벼움밖에 안 보인다며 지도부의 일원으로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없다. 옹호할 생각이 없다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경태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당 윤리감찰단은 열흘 넘게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은 국민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추 의원은 혐의를 끼워 맞춘 무리한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계엄 1년이었던 지난 3일 새벽 법원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나흘 만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비상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3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 혐의임을 특검이 확인한 것이라며 법원이 국민의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은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법정에서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내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팀은 내란 선동과 특수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어제 낮엔 날씨가 참 포근했는데 오늘 아침은 곳곳에서 체감 온도가 0도 아래로 내려가며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 전망 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는 가을로 돌아간 것처럼 포근했습니다. 서울은 13.4도까지 기온이 올랐고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20도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온이 내려가며 아침에는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고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노원구는 영하 2.6도, 파주는 영하 4도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출근길엔 바람까지 불며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해외에서 서풍을 타고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밤사이 복사 냉각까지 더해져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는 강력한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은 수요일까지 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다 목요일엔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 산지 등 기온이 낮은 일부 지역엔 비가 눈으로 바뀔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일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징역 5년을,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불리는 이모 씨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이 씨는 김건희 씨가 가진 권력이 곧 건진법사의 권력이란 말과 함께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늘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부산 임시청사로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중앙부처가 부산으로 본청 기능을 옮기는 첫 번째 사례로 해수부 직원 850여 명은 앞으로 2주간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245일간의 우주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1984년 LA의 한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조니 김의 이번 비행은 2017년 나사에 선발된 이후 처음으로 수행한 우주 임무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가 10대 시절 범죄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죠. 하지만 성범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주연으로 촬영을 완료한 드라마를 방영할지 또 안 한다면 배상은 어떻게 할지도 문제인데요. 은퇴 선언에도 남겨진 의문점들을 배준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은퇴 의사를 밝힌 배우 조진웅 씨는 소속사를 통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조 씨의 소속사는 조 씨의 범죄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30년 이상 지나 경위 파악이 어렵고 법적 절차도 종결됐다며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별다른 설명은 없어 알맹이 빠진 해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 씨가 출연했거나 출연할 예정인 작품들은 조진웅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SBS는 조 씨가 맡은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을 재녹음했고 KBS도 조 씨가 출연한 다큐멘터리를 유튜브 채널에서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8월 이미 촬영을 마친 TVN 드라마 시그널2 제작진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한 관계자는 조진웅이 주연이 아니라 중심이다. 분량 자체가 워낙 커서 일부 편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편집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라마 방영이 불발될 경우 배상금도 문제입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만 해도 출연료의 2배가 넘는 데다 재촬영에 드는 비용까지 합하면 수십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N 측은 시그널2 방영 여부나 배상 문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논의 중이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배우 조진웅 씨의 은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 소년법은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쟁이 벌어진 건데요. 누리꾼들은 피해자 생각은 안 해주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직업인데 말이 되나 요즘은 학폭 기록도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데 무슨 소리냐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이미 처벌을 받은 건 사실이다, 평생 낙인을 찍을 수는 없다 등 정반대의 의견도 나왔는데요. 정치권까지 불붙은 이 논쟁 한동안 계속 이어질 듯 보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시술자로 지목된 일명 주사이모 A씨가 SNS로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중국 행정구역 중 하나인 내몽고에 위치한 호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를 역임했다며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함께 올렸는데요. 그런데 의사단체가 직접 확인한 결과 존재하지 않는 유령대학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누리꾼들 역시 과거엔 의료인이 아니라고 글을 올렸던데 진실이 뭐냐, 국내 면허가 있는지만 설명해달라 등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일명 주사이모 A씨가 박나래 씨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그룹 샤이니 멤버 키 씨의 집 내부와 반려견 사진을 올리며 오랜 친분을 자랑한 글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A씨는 해명글을 포함해 모든 SNS 글을 비공개 전환한 상태인데요. 박나래 씨 측에선 오늘 중으로 추가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지호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현역 장교로 입대해 화제가 됐죠. 그런데 임관식 당시 밝혔던 좌우명이 뒤늦게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호 씨의 사진과 함께 적힌 고통 없이 인간은 진화하지 못한다, 그러니 즐겨라라는 문구인데요. 누리꾼들은 왜 굳이 입대했나 했더니 좌우명 보고 납득했다. 재벌을 떠나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한 건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재벌과 병역 논란은 옛말인가 보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지호 씨는 일반 육군 병 복무 기간에 배 이상인 총 39개월간 복무한 후 오는 2028년 12월 1일에 전역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집안에 있던 6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불길이 위층으로 치솟으면서 아파트 주민 1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밖으로 시뻘건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새벽 2시 반쯤 경남 창원의 16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폭탄처럼 뭐 터진 소리지 않습니까? 네, 2번인가 났었거든요. 나중에 불이 조금씩 붙더라고요. 잿더미가 된 집안에선 60대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둘 다 숨을 거뒀습니다. 불길이 위로 치솟으면서 벽면 10층 높이까지 검게 그을렸습니다. 당시 주민 130여 명이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재 직후에 경보음과 대피 방송이 나오면서 주민들은 불이 커지기 전에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기라 맛있는 기라 피해 나오면서 연기 마시면 뭐 절단 물지도 몰랐긴데 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합동 감식을 거쳐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요즘 겨울 제철을 맞이한 굴을 찾는 분들 많죠. 근데 굴 드실 때 생굴보다는 반드시 익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더 많이 활개를 친다고 합니다. 정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산시장엔 제철을 맞은 굴과 조개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요즘에는 굴 종류 많이 나가고요. 생으로도 많이 드세요. 겨울 굴을 사기 위한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굴 사러 왔어요. 저희 외국에서 왔는데 요즘 굴철이라 그래서 굴 한번 오늘 사서 저녁에 먹어보려고요. 이런 굴이나 조개류들은 반드시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수산물을 먹을 땐 식중독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산물을 익히지 않은 채로 먹으면 식중독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중독은 주로 음식이 쉽게 상하는 여름철에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환자의 절반이 겨울철에 발생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할 만큼 낮은 온도에 대한 저항성이 강합니다. 식중독에 걸리면 심한 구토와 물군 설사 증상을 보이는데 심한 경우 열이 나거나 근육통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아직 항바이러스가 개발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수분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익혀서 드셔야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사멸될 수 있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연말 모임 자리에서 술잔이나 식기 등을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식품 물가가 지난 5년 동안 27% 넘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밥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도 1,500선을 위협하면서 소고기나 과일 등 수입 식품들의 가격 상승세도 만만치 않은데요.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 시민들이 소고기 매대를 바라보지만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한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많이 찾던 수입 소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소고기가 좀 저렴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고요. 또 같은 가격이라도 양이 줄은 것 같아요. 지난 5년간 국내산 소고기 가격이 9.3% 상승하는 동안 수입 소고기는 40.8%나 올랐습니다. 수입 과일값도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이번 달 바나나 가격은 100g당 332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1%가 올랐고 파인애플도 개당 7,933원으로 약 20%나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승세에 지난 5년 동안 식품 물가는 27%나 올랐고 여기에 고환율 충격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먼저 수입 과일이라든지 또 그 외에도 휘발유라든지 이렇게 직접 바로 영향을 받는 물가가 바로 올라가게 돼 있고요. 이 영향은 앞으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등도 끌어올릴 거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지 다변화와 통합 매입 등 유통업계의 환율 부담 대응에 더해 할당 관세 품목을 늘리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생활 물가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례자가 9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병역 기피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별다른 처벌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가 사라진 가수 유승준 씨. 국적을 바꿔 의도적으로 병역을 피했다는 논란 속에 같은 해 한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유 씨처럼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총 3,1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피한 이들은 912명, 약 30%에 달해 병역 기피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 여행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가 64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남성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한데 24세 이전에 나갔다가 체류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머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외로 나간 뒤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 중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는 48명, 단 5%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국내 병역 기피자의 약 61%가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과 대비됩니다. 당사자가 입국해야만 수사가 진행되는데 병무청 고발이나 여권 무효와 같은 제재에도 귀국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연령을 높이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로 조준한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중국은 오히려 일본을 탓했습니다.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오후 4시 32분쯤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제-25 함재기가 일본 오키나와 섬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의 F-15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어제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今回のレーダー照射は航空機の安全な飛行に必要な範囲を超える危険な行為であります。中国側には強く抗議し、再発防止を厳重に申し入れました。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는 미사일 발사 시 공격 대상과의 거리 측정 등에 쓰이지만 중국 측의 명확한 의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군은 오히려 일본이 정상훈련을 방해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왕쉐멍 중국 해군 대변인은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중국 해군의 훈련 해역과 공역에 근접해 소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군사 갈등은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 한 달째 되는 날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 수산물 수입 금지 등의 조치가 이어진 가운데 일본 언론은 이번 일로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캐나다의 G스탱 트리도 전 총리와 미국의 팝스타 케이티 페리의 열애가 공식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케이티 페리가 자신의 SNS에 트리도 전 총리와 일본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올린 건데요.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흑백 영상 속 팝스타 케이티 페리와 G스탱 트리도 전 캐나다 총리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케이티 페리가 도쿄 투어와 더 많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으로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찍은 셀카 사진도 함께 공개돼 화제입니다. 열애설이 불거진 뒤에도 말을 아껴오던 페리가 처음 연인 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트리도 전 총리와 페리는 지난 7월 캐나다의 한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미국 해안에서 요트 데이트를 즐겼다는 목격담까지 나오면서 뜨거운 반응을 낳았습니다. 결국 지난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찍힌 페리의 생일 데이트 영상을 계기로 공개 연애를 이어왔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두 사람에게 누리꾼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리도 전 총리는 지난 2023년 방송 진행자 출신인 소피 그레구아르와 이혼했고 페리는 배우 올랜도 블룸과 9년 열애 끝에 지난 6월 결별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수많은 여행객들에게 버킷리스트 여행지로 꼽히는 북극. 지난 주말 산타를 만나러 그곳으로 여행을 떠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설레는 얼굴들 만나볼까요? 미국 뉴저지주의 뉴요크 공항. 평소보다 들뜬 표정의 아이들이 눈에 띄네요. 특별한 날인 걸까요? 귀여운 크리스마스 니트까지 입었네요. 직원들도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복장을 한 채로 반갑게 아이들을 맞아주는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산타가 사는 북극입니다. 미국의 한 항공사가 마련한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사실 진짜 북극에 가는 건 아니라고요. 병원에서 치료받던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라네요. 꿈꾸던 산타와의 만남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랍 사막의 원산지인 아라비아 품종의 말은 성격도 좋고 신체 조건도 우월한 걸로 알아준다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우아한 말을 뽑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빼어난 외모를 자랑하는 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긴 다리로 모래밭 위를 열심히도 뛰어다니네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에서 가장 멋진 아라비아 말을 뽑는 챔피언십인데요.
아라비아 말은 특유의 우아한 외형과 높은 지능으로 잘 알려져 있죠. 카타르 도하는 세계적인 승마 중심지란 명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매년 대회를 열고 있다네요. 이번 대회의 우승 상금은 708만 유로, 자그마치 121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인데요. 아라비아 말의 인기가 실감나는 대목이네요. 지난 1월 한 달 내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을 태운 산불 기억하시나요? 주택들이 전소되고 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망의 불을 밝히는 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카메라를 든 시민들이 숨죽인 채 뭔가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 화려한 조명 수십 개가 동시에 거리를 밝히네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캘리포니아주 알타데나에서 트리 점등 행사가 열린 건데요. 행진하는 밴드도 있고 곳곳에서 축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사실 이번 트리 점등 행사는 올해 1월 이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자리라고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났던 이들도 다시 찾아와 희망을 봤다는데요. 연말을 맞아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또 치유하는 모습이 참 훈훈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급가속 사고는 상당수가 운전자가 실수로 감속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막아주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라는 게 있는데 기존 차량에 설치하는 작업은 아직 더디기만 한 상태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경기 부천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트럭 돌진 사고. 저희는 건물 하나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피 흘리고 계시고. 60대인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평균 2,000건 이상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개발된 게 바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입니다. 해당 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가속 페달을 3개 밟아봤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더니 차량 속도는 더 빨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페달을 잘못 밟더라도 여기 설치된 장치가 오조작을 인식해 급발진을 막는 겁니다. 사고의 4분의 1가량이 고령 운전자에게서 발생하는 만큼 경찰은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안전성이 검증된다면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차량 내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제한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검증 단계인 만큼 서둘러 도입할 경우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도입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연말을 맞아 호텔들이 내놓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최고가 케이크는 서울 신라호텔의 50만 원짜리 케이크인데 지난해 선보인 케이크보다 10만 원이 더 비쌉니다. 일각에선 가격이 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호텔 업계는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2,372건을 기록했는데 전달에 비해 72.6% 감소한 수준입니다. 서울 전역이 삼중 규제로 묶이면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난방용품 안전사고가 4,0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와 과열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난방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두고 열선이나 전선이 꺾이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올해도 계속된 한국 영화 위기론 속에 영화 세계의 주인이 기적 같은 흥행세로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낯선 신인 배우 주연의 저예산 제작에도 높은 완성도로 입소문을 타면서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쾌활한 성격의 인싸 고등학생 이주인. 같은 반 친구가 주도하는 서명운동에 불응하면서 평범한 학교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인아, 난 그냥 네가 너무 어려워. 내가 너를 잘 모르겠어.
윤가은 감독의 영화 세계의 주인이 개봉 6주 만에 15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만 명을 흥행척도로 삼는 독립영화계에선 대중영화 천만에 준하는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관객뿐 아니라 영화계 동료들의 뜨거운 반응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가은 팬클럽 서울입니다. 길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뭐라고 해야 되나 걸작이야. 대작 영화들의 부진 속 적은 상영 규모와 예산에도 좋은 작품은 관객이 먼저 알아본다는 원칙을 증명하는 영화들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얼굴은 순제작비 2억 원으로 100만 관객을 동원했고 지난달 말 개봉한 한란도 사흘 만에 1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예술영화관입니다. 상영관은 단 2곳에 팝콘도 반입할 수 없는 독특한 환경이지만 좋은 영화를 찾아 나선 관객들의 발길이 2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독님의 목소리를 예술이라는 매체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장르가 다양성이 있는 극장이 존재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방식도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요구하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저예산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유연하게 변화들을 수용할 수 있는. 뻔한 흥행 공식에 기대지 않는 새로운 시도들이 극장과 판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아침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온화했던 휴일을 뒤로하고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 한낮 기온도 6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기온의 변화가 들쑥날쑥하겠습니다. 그래도 기온 자체는 당분간 평년보다 높아서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동해안에 따라서는 연일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울진, 포항으로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오늘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산불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어제 내내 머물렀던 미세먼지는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1.8도, 청주가 4도, 대구 7.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과 전주 9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는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